안녕하세요. 1월 9일 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거래량이 2년 내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량은 전월 대비 49.2% 하락한 142억 달러로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인데요. 또한 현물 거래량은 전월 대비 48.4% 감소한 5,440억 달러 규모로 2019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일요일 둘째 주에 주목해볼 코인 일정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일 월요일 일정입니다. 플레어 네트워크가 바이낸스에서 플레어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합니다. 플레어 측은 지난 2020년 12월 12일 진행한 스냅샷 당시 바이낸스의 리플을 보유한 사용자들은 1리플당 0.1511 플레어를 지급받는다고 설명했는데요. 리플 보유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드마켓 프로토콜 타임리스가 9일 리퀴디티 인센티브 토큰을 출시합니다. 총 공급량은 10억 개인데요. 72%는 커뮤니티, 25%는 팀, 3%는 투자자 물량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10일 화요일입니다. 10일에는 2014년 해킹 피해로 파산한 마운트곡스 거래소의 해킹 피해 채권자들의 피해 배상 방식 선택과 채권자 정보 입력 기한이 마감됩니다. 마감 전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자는 조기 일시 상환, 일부 암호화폐 상환, 은행 송금, 송금 사업자 통한 상환 등 배상을 받을 수 없는데요. 지난해 10월 마운트곡스는 채권자가 스스로 배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셔야겠습니다. 10일 오후 6시부터는 업비트에서 아이오텍스의 입출금 지원이 일시 중단됩니다. 업비트는 아이오텍스의 하드포크에 따라 10일 오후 6시부터 아이오텍스의 입출금 지원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는데요. 아이오텍스의 하드포크 안정성 확인 후 공지를 통해 입출금 지원 재개 안내를 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11일 일정입니다. 지난 4일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는 채권자들이 셀시우스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2월 9일까지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신청 인용 여부가 동부표준시 기준 10일 오전 11시에 발표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1일 오전 1시에 발표되는 건데요. 해당 신청이 기각될 경우 법원 발표일이 자료 제출 마감일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더불어 11일은 문빔이 GLMR 토큰 총 공급량의 4.6%를 언락합니다. 문빔은 이더리움 기능을 통합하는 크로스체인 연결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데요. 이번에 문빔이 언락하는 토큰은 총 1,540만 달러의 규모입니다. 왁스가 11일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2023년 향후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왁스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 아이템 거래용 암호화폐인데요. 왁스의 CTO인 루카스 슬리카가 진행하는 이번 논의에서는 웹3 생태계의 NFT와 게임 산업에 대한 주제도 다뤄질 계획입니다. 12일은 다양한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미국의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앞서 프랑스의 2022년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등 유로존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실제로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았던 CPI는 11월 7.1%로 크게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완화 가능성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과연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레이어2 확장성 네트워크 옵티미즘이 12일 옵티미즘의 골리 테스트넷을 베드록으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이와 관련해 옵티미즘 개발자 커뮤니티는 지난 1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이더리움에 준하는 롤업을 위한 최소한의 코드베이스 구축을 완료했다며 베드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러한 아키텍처를 옵티미즘 메인넷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테스트넷 마이그레이션 후 메인넷 업그레이드 제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제안이 통과되면 옵티미즘 메인넷에서도 내년 1분기 중 베드록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12일의 마지막 일정은 앱토스의 APT 언락입니다. 이날 앱토스는 APT 총 공급량의 0.5%를 언락할 예정인데요. 앱토스가 언락하는 APT 토큰은 총 1,680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13일 금요일입니다. 13일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GBTC의 현물 비트코인 ETF 전환 신청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는 날입니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6월 GBTC의 현물 비트코인 ETF 전환 신청을 거부한 SEC 상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10월 법원에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번 소송은 약 1,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12일 SEC는 법원에 첫 준비 서면을 제출했었는데요. 이번 13일 서면 제출에 이어 최종 서면 제출은 2월 3일까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또한 코인원이 13일 18시에 도니파이낸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합니다. 앞서 도니파이낸스는 지난달 16일 부정거래 1심 정황 발견으로 코인원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요. 코인원은 공시 정책에 따라 도니파이낸스에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유의 종목 지정 기간 동안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개선 기간 동안 부정거래 1심 정황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거래 지원은 13일 18시에 종료되지만 출금은 오는 27일 18시에 지원 종료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5일 일요일 일정입니다. 15일에는 비트다오가 BIT 총 공급량의 1.9%를 언락합니다. 비트다오는 일종의 탈중앙화된 벤처 캐피털인데요. 투자를 위해 만들어진 다오입니다. BIT는 비트다오의 거버넌스 토큰인데요. 비트다오는 6,870만 달러 규모인 총 공급량의 1.9%의 BIT를 언락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1월 둘째 주에 주목해볼 핵심 일정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